되어지는 흐름, 이게 문이죠, 문. 문을 찾아서 거기로 들어가라. 되어지는 흐름을 찾아내서 거기에 올라타라. 이거라고요. 그렇죠. 마키아벨리의 조언하고 똑같죠. 세상의 흐름에 합치하라.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를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나는 내 인생 미래에 어떻게 살까? 이걸 궁금해하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코미디야. 이거 원래 모를 수가 없어. 이걸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내일이란 시점의 미래를 설명드린 거예요. 미래는 원래 그 어떤 나도 될 수 있는 차원이고요. 오늘은 내가 이런 사람일지 몰라도 내일은 다른 사람일 수 있어. 그게 미래야. 그 다음에 그 어떤 인생도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는 차원이 그게 미래야. 원래 그게 미래예요. 그런데 내일도 미래잖아. 그러면 내일이란 시점에 내가 지금과 다른 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내일이란 시점에 오늘과 다른 인생의 장면이 펼쳐질 수 있어야 돼. 원래는 그게 미래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지금의 나란 사람으로선 이해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거나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일이 있냐? 아니면 여러분들 내일이란 인생에 오늘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어떤 장면이 당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 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이미 당신은 생겨 먹음, 살아왔음, 이 두 가지가 이미 결정적으로 굳어진 미래의 모습인 겁니다. 당신의 과거가 미래라. 이미 이걸 여러분들은 운명화 시킨 거예요. 왜? 원래는 아니 과거는 과거지 어떻게 과거가 계속 미래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키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뭐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만족하냐, 더 좋은 것을 원하냐. 이게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존에 익숙한 기존의 믿음적 가치관이 붕괴되는 걸 두려워하고 기존의 인생 패턴이 흐트러지는 게 불안해서 이미 과거를 미래로 운명화 시킨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미래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길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락을 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래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과거의 빅데이터, 여러분들의 생겨먹음, 살아왔음이라는 빅데이터만 가지고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왜냐? 여러분들은 거의 안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바뀌고 싶은데 뭐 운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방해하거나 세상이 막아서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스스로 원한 결과입니다. 스스로 원한 결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모멘텀도 아니에요. 바뀌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바로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가 아니라 인생의 커다란 목표 자체가 나를 지키는 것. 어떤 걸? 생겨 먹음을 방어하는 것. 살아왔음을 방어하는 것. 이게 인생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호불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세뇌 상태. 그래서 싫으면 그걸로 땡 끝이. 그럼 왜 싫을까? 그럼 뭐 이런저런 뭐 명분이나 이유나 뭐 자기를 무시했네, 뭐 나랑 안 맞네, 사람이 기분 나쁘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이게 뭐와 부딪힌 거냐면 기존 이미 과거와 충돌을 한 거예요. 원래 나라는 사람의 성격, 기호, 취향, 습성과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살아온 방식과 패턴과 익숙한 것과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나 선택이나 욕망을 할 수는 있는 존재이긴 한데 그것으로 과거라는 모멘텀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러닝머신, 위의 존재 같은 거예요. 계속 거기서 뛰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뛰고 싶어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에너지가 이렇게 러닝머신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 돌리는 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달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미 운명화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과거를 가지고 과거가 미래다. 이게 운명이 돼 있다. 이 증거가 어딨냐면 내일이라는 존재, 심지어 다음 달이라는 시기는 이런 차원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도 될 수 있고 어떤 인생도 펼쳐질 수 있는데 이게 안 펼쳐져. 여기서 뭔가 이해하고 호불호에 기분 나쁨을 자꾸 넘어서야 돼. 이 이해를 하고 뭐가 그 싫은데 난 그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전부 다 과거의 망령이란 말이야. 과거의 망령. 그러니까 이 과거에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상명학은 지적 생명체라는 어떤 유령과 같은 어떤 그 생명체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절대로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려서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생겨났던 여러분들의 생겨먹음 이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니거든요. 그냥 패턴일 뿐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이 익숙한 거 그것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적 생명체로 자신이 사라지지 않게 해서 이걸 계속 영속성을 이어가려고 한답니다. 심지어 가르마, 쓰던 화장품, 입던 내 옷, 치마나 옷의 패턴, 익숙하게 뭐 살던 자기 취미 패턴 이걸 그냥 자기가 이걸 좋아한다고 믿고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어떤 강박감이 있어서 이걸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 생명체의 숙주가 되는 거죠. 그 영혼적 주체인 자신이 다르게 살고 싶다 하면 다른 장면이 펼쳐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자신의 주체적인 운명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이란 단어의 해석에서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운명이라는 건 결정론적 결과를 뜻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어떤
영원적 선택의 주권 같은 뜻이. 나의 운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의 운명, 나의 주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원래 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명은 이 결정론적 운명이잖아요. 이 결정론적 운명을 왜 자꾸 동양 사람들이 꿈꾸냐면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불안을 지우려고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안정된 패턴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진짜 운명이라는 주권적 운명을 잃어버리고 과거가 그대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장면이란 건 뭐냐면요. 미래의 어떤 장면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장면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어떤 흐름을 뜻합니다. 흐름.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물이 엎질러진 물이란 뜻 있잖아요. 이 엎질러진 물이 결정적 운명론이란 말이에요. 물이 엎질러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물이 엎질러질 것 같은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는 버리고 기존의 나도 버리고 네 주변을 둘러싼 너의 인생에 어떤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거잖아. 이해 못하면 인생이 안 풀려요. 이거 되게 약간 좀 슬프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지. 되어지는 걸 하면서 살거나 잘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건 왠지 덜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인문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많습니다. 인생을 내가 예를 들어서 키가 커, 농구를 잘해, 키가 커갖고 그럼 나 농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내가 키가 커서 농구 잘하면 농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우연에 어디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내가 현장에 타일 마르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50만 원씩 벌려. 그럼 돈 벌리니까 전 그럼 50만 원 벌리니까 타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마치 자신한테 주체적 인생이 힘이 있는 것 마냥 이게 착각을 하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완전 착각이에요. 완전 착각.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야.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되어지는 인생의 네가 하고 싶은 인생의 흐름 말고 되어지는 인생의 흐름을 중심 삼으라는 뜻이 뭔지를 이해를 했었어야 돼요. 원래는 상명학인이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옛날부터 설명을 드렸냐?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인생 그 자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나라는 새끼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지만 내 인생은 늘 올 100% 나를 책임져 준다. 네가 네 뜻대로 쳐 살려고 하니까 네가 네 인생을 남의 인생인 것처럼 지금 방치하면서 나이만 처먹고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이 뜻을 되게 잘 이해되는데 이걸 설명하는 운명적인 내용이 내응, 외응. 이게 심역에서 나온 건데 안에서 반응, 바깥에서 반응. 그럼 외응부터 살펴. 뭐가 외응일까요? 당연히 외부에서
되어지고 움직이는 흐름을 뜻합니다. 이게 소강절의 매화역수 또는 심역 이런 데서 나오는 이론인데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진짜 점쟁이,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오늘 날이 쓸쓸하니 술 한잔 땡기네. 갑자기 평소에 별로 즐겨 하지도 않는 술이 야밤에 땡기는 거. 친한 지인이 손님으로 방문하나 보구나. 이렇게 점을 칩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요. 진짜 점쟁이 이렇게 점을 칩니다. 뭐 자축은매 진사 이런 거 안 해요. 가만히 앉아갖고 오늘따라 이렇게 새소리도 구슬프고 날도 달밤도 훅 나고 그러고 마음도 쓸쓸하니 그냥 술 한 잔이 훅 땡기네. 야, 이런 날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벗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오늘 누가 찾아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 이게 심역적으로 뭘 갖고 점을 친 거냐, 내응 갖고 점을 친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근거가 있어요 지금 한 게. 아니 누가 연락을 오길 했어. 뭐 어디서 저 택배 있다가 뭐 연락이 오는데요. 이따 손님이 이거 쇠고기인데요. 뭐 받침해서 자기가 이따 저한테 갈 거라면서 택배 붙는데 집에 계시죠? 뭐 이런 우체국 아저씨한테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아무런 외부적 근거가 없잖아. 없죠. 그래서 마음만 갖고 점을 치는 거고, 심역. 그래서 진정한 점쟁이는 심역을 갖고 친다. 외부에 점괘도 필요 없어. 점괘조차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만 갖고 내 마음이 주역이야. 내 마음이 역이야. 내 마음이 점이야. 그게 심역이에요. 그래서 심역은 결국 뭐 갖고 치냐? 내응.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만 갖고 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호불호예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땡기네? 이거 불길한데 별로네? 이거 갖고 점치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면 제가 맨날 호불호 비난하고 공격했는데 이거 심역 뭐 갖고 친다? 호불호 갖고 치는 거야. 심역도 똑같아. 여러분들하고나 저나 똑같아. 저 인간 좋아 보이는데 저 인간 나빠 보이는데 별로일 것 같은데 저 인간 못 살 것 같은데 저 인간 잘 살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좋고 싫고 뭐 괜찮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그냥 그런 느낌만 갖고 이걸 내응이라고 하죠. 안에 일어나는 반응. 이거 갖고 그냥 점치는 거예요. 근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거 갖고 해도 다 맞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받는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일 수 있을지, 내 인생이 무엇일 수 있을지를 내가 결정하거나 내 호불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사람과 그 사이의 흐름으로 결정 지어지는 것이라 맡기고 늘 그런 외응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던 말던 내가 뭐가 싫던 말던 관계없이 되어지는 흐름 중심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외응이 졸라게 튼튼해. 내가 뭘 판단할 때 난 그건 별론데 난 그건 좋은데 난 그건 싫은데 난 저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항상 기준이 이게 뭐가 되는 흐름인가? 이게 어떤 게 되라는 흐름인가? 이렇게 평상시에 외응 중심으로 외응이 졸라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이 외응이 크게 작동해서 내응조차도 오류가 많은 뇌피셜이 아니라 외응이 영향을 미쳐 달에 의해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내 마음조차도 외응화가 돼 있어. 외응화. 그래서 그때 난 저 사람이 좋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하면 내가 들어줘. 저렇게 되어지는 흐름을 항상 관찰하고 그거에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런 되어지는 흐름을 자기 인생에 허락하는 이렇게 외응이 탄탄한 사람이 제가 뭐가 되고 싶고 그건 제가 별로 땡기지 않고 전 다른 걸 하고 싶고 이런 얘기하면 제가 들어준다고. 근데 개뿔 되어지는 흐름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맨날 짱 박혀갖고 뭐가 되고 싶고 난 어쩌고 허구한 날 가진 게 내응밖에 없어. 뇌피셜밖에 없는 애가 자꾸 뇌피셜 베이스의 내응 갖고 호불호를 따지면서 뭐가 좋고 뭐가 싫고 개소리 개소리.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한 채로 계속 평생 내응 중심의 뇌피셜 중심의 과거 망령 중심의 자기 방어적 호불호를 갖고 뭐가 좋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타령을 해. 되겠냐고. 이 사람들은 되어지는 흐름을 못 봐. 못 본다고. 이게 답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노력이란 걸 혼자 하면서 미래 인생을 되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의 미래 인생을 전봐서 맞추는 게 얼마나 쉽겠냐고. 얼마나.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인생을 사는 가성비가 왜 터무니없이 떨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열려진 인생 문을 가지면서 거기 어떤 장면이 펼쳐지면 그것과 이제 부딪히고 거기서 뭐 하나 건지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싸우는 대상이 미래, 다른 사람, 세상, 기회, 운명 이런 것들이랑 싸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납득이들은 누구랑 싸냐면 자기랑 싸워. 자기 과거, 익숙함, 자기 계획, 고집, 호불호랑 싸워. 아무도 없는데 혼자랑 졸라 싸워. 이게 이 사람들의 인생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주기적으로 이걸 계속 반복해. 뭐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뭔가 삔또가 상해. 늘 삔또가 상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잠수를 타야 되고 거기서 자기 패턴을 지키면서 살던 대로 살아야 겨우 뭔가 에너지가 회복된 듯한 휴식감이 느껴져. 미칠 노릇이지. 짱 박혀서 살던 대로 생겨 먹은 대로 한동안 살고 뭔가의 접촉을 끊어내야지만 겨우 뭔가 휴식하고 덜 힘든 것 같은 게 생겨. 야, 이거 진짜 이게 옛날에선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반골이에요. 그게 반골. 그래서 옛날에 누가 결국은 배에서 내릴지 딴 배를 탈지 자기 길 각자 길 가게 될지를 너무 잘 맞췄던 이걸 이미 안다고. 이미 안다고. 이게 있단 말이야. 그게 계속적으로 이유 없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어느 가다 보면 뭔가 어떤 흐름 되어지는 흐름에 내가 그냥 몸을 맡기고 별 생각 없이 동의를 하는 게 이게 뭔가 내 영혼이 사라지는 내 주체가 옅어지는 이런 불안감을 느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그냥 약간 내 길, 딴 길. 그건 좀
이건 좀 이번은 좀 이런 걸 해야 뭐가 지킨 것 같아. 늘 그래.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무조건 못 살아. 이게 평탄하게 기회를 잘 잡는 가성비 높은 인생이 절대로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 그래서 운명이라는 건, 상명학에서는 운명이라는 것은 결정되어진 미래의 어떤 장면이 아니고요. 되어지는 흐름, 그게 운명입니다. 그래야 그 되어지는 흐름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정도의 것을 할 수 있을지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서 맥날 미래 궁금하고 뭐 자신의 뭐 성향을 궁금해하고 점을 치고 맨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왜? 미래란 자체가 뭐냐면 불확실한 차원, 열려진 차원, 무한한 가능의 차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네가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인생도 펼쳐질 수 있어. 근데 네가 그걸 막는다니까. 네가 그걸 막는다. 너는 계획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믿는데 네 하루의 일과가 전부 다 네 뜻대로만 펼쳐지잖아. 네 예측대로만, 네 계획대로만. 그러니까 네 인생도 네의 생각처럼 펼쳐질 것 같지만 착각이라니까요. 미래는 내가 내 방구석 하나, 내가 만나는 한둘의 답정너 관계를 통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있어도 통제할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되어지는 흐름을 간파해서 거기 올라타는 것밖에 없다. 이게 운명학의 조언. 되어지는 흐름, 이게 문이죠. 문을 찾아서 거기로 들어가라. 되어지는 흐름을 찾아내서 거기에 올라타라. 이거라고요. 그렇죠. 마키아벨리의 조언하고 똑같죠. 세상의 흐름에 합치하라.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 그래서 우린 누구이다. 우린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이 무엇일 수 있을지를 스스로 선택 결정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누구일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무엇일 수 있을지를 영향받을 수 있을 뿐.